이재명 대표가 최근 험지 출마 요구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잘 나왔다. 파바바박박박. 오늘 염색하러 나왔다가 나온 길에 동네 좀 돌아봐.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하얀색에서 좀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저기서 한 거였군요.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은 네. 뭐 이 대표가 지역구 고수지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딱 봐도 지역구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지역민을 만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통상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표가 총선 때의 역할은 한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격전지 혹은 험지에 출마를 하든지 세 번째가 본인의 지역구가 있었을 경우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격전지로 간다, 비례로 간다 이런 것 자체를 논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의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늦춰서 결정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곳에 격전지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게는 여러 가지 카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뭐 결정을 내려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대표에게 이러한 것들을 당 내에서 건전하게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당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어떤 혁신 공천과 여러 가지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격전지 출마가 아무래도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서 의미 있는 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 비명계나 친명계 김두관 의원 보면요. 이 대표에게 험지 출마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기찬 최고. 비명의 이원 의원 보면요. 출마 지역으로 그 이재명 대표 고향인가요? 안동을 이렇게 추천했더라고요. 받아들일까요? 네, 어느 총선이나 지도부 또는 핵심 거물급 의원들은 험지 출마를 강요받는 게 당연하고요. 저희 당의 김기현 대표나 또 친윤 의원들도 지금 그런 도전에 직면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요구를 받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험지 출마 가능성이 낮은데요. 이제 총선 가까워지고 양당의 지지율이나 총선 전망이 박빙 구도로 흘러갈수록 힘 있는 분들이나 이제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지금은 이렇게 개항 동네 투어로 억누른다고 해도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그 고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떤 결심하리라고 근데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까지 본 이재명 대표는 험지 안 나갈 것 같아요. 험지 안 나간다. 왜냐하면 대선 치자마자 당대표 됐고 그 개항이라는 알짜 지역구를 송영길 전 대표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물려받았고 그 체포 동의안 국면에서 불체포 특권 아낌없이 잘 사용하셨고 한 번도 이분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개항에 출마하실 것 같아요. 개항으로 나갈 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어제죠. 이 대장동 재판하고 위증교사 재판을 좀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선거판이 또 되게 요동칠 것 같은데 장희찬 최고는 일단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에 뭐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뭐 대선 구도도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 발등에 불이 또 하나 떨어졌죠. 이 위증교사는 이전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지금 이 위증을 한 당사자가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요. 네. 뭐 부를 증인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 측 반박 신문만 듣고 바로 선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총선 전에 나오지 않아도 다음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데 힘이 실리면 민주당 내부에서 또 다른 이 권력 투쟁,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등이 솟구칠 텐데요.
일단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는 건 막기 위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겠지만 이럴수록 사법부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빠르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네, 짧게는 저는- 뭐 6개월에서 이제 1년 반까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재판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전체로 봤을 때. 그 너무나도 복잡한 어떤 법적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위중교사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이게 벌금형으로 갔을 때와 징역형으로 갔을 때의 그 선고하는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재판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병합돼서 늘어지면 어떤 증인을 섰던 그 위증을 했던 그 A 씨가 어떤 피해를 받지 않냐,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분은 분리 변론을 해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된다, 부결돼야 된다 할 때 마치 가결이 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유죄가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치 위중교사가 빨리 결론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위중교사가 유죄가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겁니까? 또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법부로 넘어갔으니 우리 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더 이상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 꼭 제가 단서를 달고 싶다면 네. 그 영장을 방금 기각하신 그 유창훈 판사마저도 판결문에 결정문에 위중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한 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유죄를 높이 점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요, 짧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 한 2, 3회 정도 법원에 계속 출석해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연 전략 뭐 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 가까워지면 총선 핑계, 뭐 지방 유세 핑계 이런 거 되면서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 재판부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면 더 빠르게 재판 결론 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아야만 사법부의 질서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아 사법부가 공정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